왜 하필 씨는 죽음을 보는 능력을 줬을까? 타인의 죽음을 보는 한 남자. 나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본다. 어쩐지 섬뜩한 능력을 지닌 이 남자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경찰이다. 내려. 왜 저 여잔 죽음이 안 보이는 거지?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지닌 그녀와 뜻밖의 살인 사건을 마주하는데 사실대로 말해줘요. 당신이 그 학생 구해요. 미진아. 하지만 그 아이 안타깝게도 과연 이들은 운명에 맞서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도와줘요. 바꿀 수 있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요. 범인이 아니었어.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아? 말해봐. 누님이 봐서 할 거 아니야. 미진아. 더 게임 영실을 향하여입니다. 조직폭력배 보스에게 납치당한 남자. 너야? 나 죽는다고 입 놀린 애가? 보스의 죽음을 예견한 덕에 이렇게 끌려온 건데요. 누구니? 나 죽이러 온다는 애가. 정말 몰라요. 난 그냥 죽음의 순간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좀 이따가 그 12명 남자들이 막 들어올 거거든요.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 예언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피해요. 그쪽은 총이니까. 그렇게 진짜 총격전이 시작되고 이 상황을 예언한 그도 총알만은 피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와줘야지. 자네도 거기 있다며. 설득은 해보겠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죽음의 운명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애끓는 모종을 위해서라도 이 죽음을 막고 싶지만 제발 손만이라도 풀어줘요. 도와줄게. 살려줘. 지금 그 사람 죽이고 나면 당신이 죽는다고요. 혼자 살아남았다고 자신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사인은 다름 아닌 심장마비였죠. 하지만 내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미리 준비한 방탄조끼 덕에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로 살아남은 남자. 강력반 엘리트 형사 준영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병원을 나가는데요. 멈춰. 경찰이다. 총격전을 낱낱이 본 목격자를 여기서 놓칠 수 없는 법. 경찰이다. 내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 남자도 경찰과 엮여 좋을 게 없었죠. 그런데 뭐지? 왜 저 여잔 죽음이 안 보이는 거지? 처음으로 죽음이 보이지 않는 상대를 만난 겁니다. 근데 성함이? 김태평이요. 이 사건 덕에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두 사람.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도 좀 놀라긴 했어. 우성민도 예상 못한 총격전에 김태평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지? 수상함을 느낀 준영. 그런데 죽은 보스의 어머니로부터 그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는데요. 사람 눈을 보면 그 사람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볼 수 있다 그랬어. 정계제기 그쪽 조사에서 제보 알려준 사람이야.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보는 태평. 이뻐. 사진 찍을까? 일면식도 없던 이 여고생의 죽음이 보이는데요. 그는 아이의 죽음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미진아. 미진아. 그건 바로 서준영 형사. 그런데 어쩐지 평온한 죽음이 아닐 것 같은 상황에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태평은 황급히 아이의 뒤를 쫓아가 봅니다. 그 시각 연쇄살인마 조필두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 이준희 기자. 조필두가 누구예요? 그 여학생 7명을 죽인 연쇄살인마인데 정확히는 8명이지. 검거 중에 담당 형사도 사망했으니까. 그 사망한 형사가 바로 서준영의 아버지 서동철 형사고 영시의 살인마를 검거하다가 사망한 비운의 형사. 아니 근데 왜 영시살인마예요? 주로 귀가 중인 여학생들을 납치 살해했는데 그 살해 방법이 아주 잔인했지. 20년 전 연쇄살인마처럼 귀가 중인 여고생을 순식간에 납치한 범인. 태평이 본 죽음대로라면 아이는 오늘 밤 영시를 넘기지 못합니다. 여보세요? 미진아. 핸드폰이 길에 떨어져 있어서요. 길에요? 회의 중에 하나. 큰일 났어 여보 어떡해. 미진이가 집 앞이라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다른 사람이 받잖아. 미진이가 원래 좀 덜렁대잖아. 어? 전화 끊고 집어넣다가 뭐 흘린 모양이지 뭐. 그저 실수일 뿐이라며 딸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시각 범인은 아이를 관 속에 생매장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대담하게 누군가의 휴대전화까지 넣어둔 채 말이죠. 지구대 좀 다녀올게요. 근데
여고생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납치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보려고요. 예상대로 현장에서 납치의 정황을 발견한 준혁. 우리 애가 트럭에 납치된 거예요? 냉동 트럭 같은 거요? 아직 더 확인해봐야 알아요. 단서도 목격자도 없는 실종 사건. 준혁은 태평을 다그치는데요. 카페에서 오늘 처음 본 아이 왜 따라 나갔냐고요. 사실대로 말해줘요. 정말 사람 눈을 보면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간절함에 일단 믿기지 않을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당신이 그 학생 구해요. 이진아! 하지만 그 아이 오늘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 다행히도 아이와 연결이 됩니다.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신고자분 침착하시고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고 특종에만 혈안이 된 이준희 기자. 이게 다야? 저 피해자 신원 파악됐어? 17세 여고생. 수법은 20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준혁은 도움을 청하는데요. 안 됐지만 돌아가요. 바꿀 수 있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요.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간절함에 태평은 다시 한번 죽음의 순간을 보게 되고 찰나의 순간을 더듬어 가까스로 아이가 묻혀있는 장소를 찾아내는데요. 자정까지 남은 시간 불과 몇 분. 아이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기에요! 태평이 본 것처럼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맙니다. 미진아! 미진아! 안 돼, 정신 차려. 죽음의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정말 미안한데 아니요. 미안해질 거 없습니다. 안 알려주셔도 저희 쪽에서 피해자 신원 금방 알아낼 겁니다. 그 피해자가 자네 딸이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이 기자. 그토록 알아내고 싶었던 피해자의 신원이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다니. 아이는 태평의 예언대로 죽음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마는데요. 그런데 잠시만요. 호흡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미진아! 그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 어떻게 그의 예언이 바뀌게 된 걸까요? 2020년 MBC의 포문을 장식한 첫 장르 드라마 덕게임 영실을 향하여 첫 방송부터 기발한 설정과 빠른 전개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정말 사람 눈을 보면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죽음의 순간을 본다는 기막힌 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를 보거나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거나 몇 분 뒤를 본다는 설정은 많았지만 이 경찰관은 나이가 들어 아내 곁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다. 그 누구도 이토록 디테일하게 죽음의 순간을 예견하지 못했던 바 사건 현장에서 이 능력 더욱 빛을 발하니 교살, 목이 졸려 살해됐어요. 과학수사 같은 사인 분석은 물론 저녁 7시 7번째 피해자가 살해된 것처럼 미진이가 병원에서 살해돼요. 단서만 있다면 시간 장소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예외가 있었으니 왜 저 여잔 죽음이 안 보이는 거죠? 유일하게 죽음의 순간이 보이지 않는 서준영 형사. 눈이 너무 맑아서 안 보이는 건지 너무 예뻐서 안 보이는 건지 그 미스테리를 푸는 것이야말로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 그 여자 죽으면 안 보인다니. 악연인가? 과연 악연일지 운명일지 예측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지 형사님이 죽였어요? 죄송할 일은 아니죠. 등장부터 간담서늘한 농담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국가수 법의관 구도경. 섬뜩함과 잘생김을 오가며 묘한 분위기 풍긴 것도 잠시. 답을 피하는 거 보니 맞나 보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충격의 반전을 선사하며 태평과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들의 운명이 궁금해지는 가운데 놓쳐선 안 될 두 번째 포인트. 첫 방송부터 호평자자했던 감각적인 영상미에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할래? 그런 눈으로 보냐고? 주인공 이진이 신비한 능력을 몽환적인 영상으로 시각화했는데요. 미진아? 스토리의 치밀한 복선과 파격적 전개, 디테일한 연출로 덕게임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언이 바뀌긴 했지만 덕분에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때문에 예언이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불안한 건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20년 전 조필투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생존자는 병원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고 말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정확히 병실을 알고 찾아왔냐고.
자신의 취재 때문에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는 준영을 찾아가고 범인은 7번째 피해자 아버지 홍정호야. 당시 피해자 아버지가 앙심을 품고 자신의 딸을 납치했다고 확신하지만 이 자리 맞는데요.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이번 납치 사건과 너무도 닮아있는 20년 전 조필투 살인 사건. 태평은 7번째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범인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7번째 피해자를 모방하려고 한 거면 미진이가 위험해요. 미진이 사진을 다시 보면 바뀐 죽음이 보일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달라져 있는 아이의 죽음. 20년 전 그 살인 사건처럼 병실로 찾아와 생존자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 그는 바로 구도경이에요. 국가수 법의관 구도경. 그런데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아? 말해봐. 넌 이미 봐서 알 거 아니야. 태평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그는 이미 태평의 예언에서 보았던 인물.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잃어봐. 그럼 너도 알게 될 거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저녁 7시 7번째 피해자가 살해된 것처럼 미진이가 병원에서 살해돼요. 미진이가 무사한지 확인해 주세요. 그의 말처럼 심상치 않아 보이는 병실. 7시가 넘은 시각. 때가 늦은 걸까요? 예, 형사님. 밤에 잠결에 링거까지 뽑고 경기를 일으키는 바람에 정신이 좀 없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경찰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김태평 씨를 테스트해 본다고 해서요. 테스트요? 이 사건이 유력한 공범일 수도 있어. 미진이를 7번째 피해자처럼 죽이려고 도운 걸 수도 있고. 경찰의 신뢰를 얻기 위해 테스트에 응한 태평.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교살. 목이 졸려 살해됐어요. 하나같이 끔찍하고 그리고 이 여자분은 남편한테 맞아서 살해됐어요. 처참한 죽음들. 모두 다 맞췄어요. 범인 얼굴 그럼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20년 전 태평이 봤다던 한 아이. 20년 전 모시고 계신 선생님이 후원하던 보육원에 갔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20년 전이면 그 아이가 보육원에 있었을 때야. 7명의 여고생을 살해한 조필두. 아빠를 부르던 조필두의 어린 아들을 떠올린 당시의 담당 형사. 하지만 그 아이는 분명 15년 전에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필두의 아들이 살아있기라도 한 걸까요?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짚히는 게 있습니다. 설마 3년 전 그 전화가 그럼 조현우? 사건이 잊혀갈 무렵 난데없이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조필투 사건 진범을 알아요. 내가 봤다고요. 진범 이름은 조필투가 아니라 김형수예요. 네, 당신이 범인 잘못 잡은 거 들켜서 쫄려. 한편 구도경의 몽타주를 만들고 있던 태평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누구세요? 내 초상화까지 직접 그리길래 날 보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태평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도경.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하나야. 네 능력으로 진실을 보는 거. 기대해. 곧 보게 될 테니까. 뭔가 섬뜩한 그의 목소리. 20년 전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직감한 그들은 도경의 아버지이자 연쇄살인범 조필두를 보게 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7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의 얼굴과 너무도 다른 얼굴. 조필두가 범인이 아니었어. 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20년 동안 조필두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녀석이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내 눈으로 진실을 보는 거야. 저 수납을 좀 해야 돼서. 그 시각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에 나타난 도경. 소란한 틈을 타 태연히 병실로 들어선 도경. 20년 전 그 사건처럼 홀로 범인과 마주한 생존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끝내 막을 수 없었던 아이의 죽음.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고 살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봉쇄해 주세요. 키 180 이상의 30대 중반 남성이에요.
의료진 복장을 하고 접근했어요. 흰 운동화에 왼쪽 팔등에 상처가 있을 거고요. 병원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는 도기영.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 경찰을 우롱하는데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도망치기는커녕 현장을 기웃대며 준영을 기다립니다. 서준영 형사예요. 어쩐 일이에요? 내 번호 전화 다 줘. 어디에요? 이 병원이요. 혹시 중앙병원 3층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다려요. 지금 올라갈게요. 과연 도경을 찾아내고 사건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예견된 죽음에 맞서게 된 세 사람. 이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살인마의 경고였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나라면 들어줄 수는 있고요. 그게 서준영 건드렸단 봐. 죽여버릴 거니까. 내 죽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인가? 재밌겠네. 너라고 뭐 다를 것 같아. 너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넌 절대 못 찾아. 서준영.